자, 거기 들어가면 지금 쌤이 배부한 거기가 첫 번째 부분 이제 의문 파트야. 우리가 의문부터 이제 시작해서 단어 파트, 그리고 이제 문장 파트, 그리고 이제 국어사 파트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언매로 들어갈 때 언어와 매체에서 그 언어 파트가 문법이잖아. 근데 문법은 사실 무조건 암기잖아. 근데 너무 예외적인 상황도 많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일단 등급컷 자체에 좀 경쟁력이 더 있고, 그지? 고생한 만큼 그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어차피 이제 뭐 화작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화작은 그냥 끊임없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언매에서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매체야 그런 화작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언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암기할 거리가 있고, 그 암기할 그 양이 뭐 되게 방대하긴 하지만 내가 이제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걸 잘 마무리해 놓으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반드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좀 쌤이 뭐 별도의 자료도 쌤이 여기다가 저기를 해놨는데, 출력을 해놨는데, 이제 그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과제를 쌤이 이제 낼 거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복습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계속 거기에 진도 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해보자고. 자, 가볼게요. 12쪽에 보면 의문의 이해에 이제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의문의 정의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데, 그 왼쪽에 보면 최소 대립상이 있죠. 자, 최소 대립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 발, 나무, 너무, 말하고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얘로 지금 나무하고 너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이제 되는 거죠. 얘네가 최소 대립상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 요거 최소 대립상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칭한 거에 조건이 있어. 거기서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이제 정의가 뭐라 그랬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지? 이제 최소 단위란 말이야. 말의 이제 최소 단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음, 모음, 그지? 그거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중성, 초성, 중성, 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말과 발은 어떤 의문에 의해서 차이가 난 거지? 미음과 비읍에 의해서 차이가 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 너무. 요거는 얘는 자음, 모음. 그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애인데, 여기서 딱 하나의 모음이 차이가 나죠? 뭐와 뭐? 아와 어 차이. 그지? 이렇게 해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인 의문 딱 하나씩만 달라서, 그죠? 하나씩만 달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됐다. 전혀 다른 단어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요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괜찮죠? 그래서 요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거기 수진이가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 요거 표시. 밑줄 왼쪽에 밑줄 쳐놓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을 또 붙이면 다 언급이 안 됐는데, 최소 대립상의 조건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붙이면 같은 자리의 의문이어야 해. 같은 자리의 의문이어야 해. 자, 요런 거 보세요. 자, 요거는 최소 대립상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지? 근데 문제는, 자,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음가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모양만 이렇게 넣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음, 자음만 있는 거고, 그치? 얘는 자모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자리의 음운이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자리의 음운이 아닌 거지. 얘는 음가가 없는 거니까.
그지? 같은 자리에 의문이어야 되고, 말을 바꾸면 의문의 개수가, 요거하고 이제 조건 더불어서 말을 바꿔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해. 요것도 써. 의문의 개수가 동일. 이거는 동일한 거가 아니다. 라는 걸 인지해야지.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자, 박. 요 단어. 그 다음에 박, 요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써, 예문이니까 그 밑에다 쓸게. 여기다 뭘 쓸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얘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얘도 박 이렇게 하잖아. 자,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조건 또 하나. 같은 발음. 이면 최소 대립상이 안 돼. 오케이? 이거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잘못 문제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선지에다가 이제 하나 냈었는데, 그래서 그거가 아닌 다른 거를 정답으로 이제 하는 문제였는데, 선지에다가 이게 이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항의를 하라라고 이제 수용을 안 해서, 선생님이 이제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는. 왜냐면 그거 하나를 맞고 틀리고가 이게 점수가, 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면 똑같은 뭐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지? 다 맞아서 1등급이냐, 뭐 하나 틀렸는데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에 들어가는 요거냐, 그지? 이제 최고의 1등급 이거 하고 그 밑에 하고 이것도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한 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의문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이제 구별되는 그 쌍을 말하는데, 단어의 쌍을 말하는데, 그 하나의 의문이, 차이가 나는 하나의 의문이 같은 자리의 의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음이 같다라고 하면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거다. 이 정도까지. 괜찮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최소 대립상은 뭐 매해 나오는 애는 아니지만, 이거는 한 번씩 또 언급이 되는 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의 종류에 보면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자, 분절음은 자음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은, 그래서 음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운할 때 에 해당하는 거야. 음소라고 한다. 그래서 자음모음, 반모음이 있다. 사실 이제 반모음은 단독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분절음문에 포함을 이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학자들이 다 합의를 이제 끝냈어. 그래서 반모음 같은 경우는 단독 발음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얘로 인하여 의미가 이제 구분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이런 거 그래서 같이 이제 갈 건데, 그 전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 자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에 이제 방해를 받아. 그지? 방해를 받아. 근데 얘 단독 발음 돼, 안 돼? 예를 들면, 이거 혼자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단독 발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니지. 기억할 때도 이미 모음이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도 으라는 모음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음은 단독 발음이 안 된다. 근데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아. 얘는 뭐 파열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막혀타가 그러니까 터지는 그런 파열, 그다음에 이제 긁히고 뭐 이런 특징 다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고, 그다음 단독 발음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근데 모양상 동그라미를 넣어줘서 이렇게 쓰는 것뿐. 그치? 이렇게 단독 발음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반모음은 반자음이라고도 해. 같은 말이야,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반모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음보다는, 다 반자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모음. 왜냐면 어차피 반쪽은 모음이고 반쪽은 자음이라서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학자들 스스로도 반자음보다는 반모음을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반모음은 방해를 받아 안 받아? 일단 반모음은 이 반모음. 이제 반모음. 반모가 아니라 우 반모음. 요게 이제 J 계열이고 요게 이제 W 계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방해를 안 받아요. 그러면 발음 날 때 방해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면에서는 모음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단독 발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단모음에 기대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단독 발음이 안 돼. 그러면 얘는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는 모음의 성격, 여기서는 자음의 성격. 요래서 반쪽짜리 모음이고 반쪽짜리 자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 여기 이제 이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나중에 그 반모음 첨가 때 많이 활용이 되죠. 그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이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이제 왔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거 반모음이야. 이거 이제 단모음이야. 이거는 단독 발음 가능하죠. 근데 이게 단독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얹혀져야 되는 거야. 얹혀져. 그지? 얹혀져서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지? 올라타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중모음 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야를 보고서는 이거 반모음 이로 시작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 네, 요거 한 김에 나중에 엄청 중요한 건데 요즘에 또 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문제 유형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아가 되는 단어에 보의 아가 왔어. 그러면 요 단어가 어떻게 되지? 과라고 되잖아. 과. 그지? 근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고 그랬어. 모음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됐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반모음과 단모음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반모음, 단모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해지는 선생님이 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얘 상황에서 보세요. 단독 발음 가능하지. 그치? 단독 발음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었던 거야. 그치? 근데 요럴 때, 과가 됐을 때 요 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치? 오 반모음인 거지. 거기에 단모음 과라고 했을 때 아는 끝까지 본인 발음 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됐을 때 요거는 반모음이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할 때 얘는 단단이었는데 결국은 반모음이 포함된 단이 반이 됐고, 그 다음에 단은 그냥 단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지? 그래서 요런 거를 반모음화라고 얘기해. 그건 나중에 반모음 첨가 얘기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엄청 중요하네요.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애야, 포인트야. 자, 이거 다 지워도 되나요, 이제?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음과 모음, 걔네들의 이제 특징, 반모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분절음은 얘네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분되는 요런 거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적, 강약, 장단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지 않는 음운으로서, 자, 음소에 얹혀 실현되며 운소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일단 음운을 발음을 할 때 그 음소, 그러니까 자음모음, 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얹혀서 실현되는 것으로서 운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대국에서는 장단이 인정이 돼요. 장단. 그래서 이거가 사실 아나운서들은 이 장단을 다 교육을 받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발음을 하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맞춰서 발음을 뭐 하지는 않죠.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의미 구분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눈,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눈이 신체의 눈이죠. 신체와 관련된 거가 짧아. 단음이야. 그래서 눈, 요거 내리는 눈은 눈 이렇게. 말, 앞에 있는 건 이제 타는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하는 말. 우리가 입으로 이제 하는 말. 이거죠. 말씀 원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의 고저, 강약, 장단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 장단이 인정이 돼서 그거는 의미 구분이 되는 걸로 의문의 종류의 하나로 포함을 시키더라. 이 정도는 갖고 가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갈 건데, 자음체계 표를 예전에는 이거를 제시해 놓고, 그거를 문제화 했었어요. 문제화 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이제 시간 싸움이죠, 문제 풀 때. 그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기억을 좀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음체계, 모음체계. 그래서 지금 순이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 까먹었을란가 이제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자음체계를 잠깐 보면, 일단 자음체계의 기본, 거기 이제 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5개 이 정도 해놓읍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어디서 발음이 나지? 하는 거잖아. 그지? 어디서 발음이 나지? 그래서 요거는 조음 위치라고 그래. 말이, 그 발음되는, 그지? 말이 형성이 될 때, 음은 자체가, 음은 단독, 모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지? 그래서 자음이 어디서 발음이 나지? 라는 거를 조음 위치로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선생님이 자음의 특징이 뭐라 했지? 얘는 방해를 받아, 안 받아? 방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쳤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지? 긁혀서 발음하는 경우도 그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그래서 파열음이다, 마찰음이다, 파찰음이다 이렇게 가잖아. 그럴 때 그런 애들을 그런 특징 어떻게 발음하지? 조음 방법이라고 그래. 조음 방법.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처음 칸에 들어가는 거. 자, 요것도 그림을 여기 화면상 요것도 다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입술 이 정도 사람이야. 남성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거기에 이제 혀 그리고 혀 끝, 혀 바닥, 혀 뒤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 조음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장 우리가 앞부분부터 이제 시작해서 뒤로 이게 들어가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 입술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입술 소리라고 쓸 건데 입술 소리 또는 양순음이라 하는데 순자가 이제 입술 순자야. 근데 양자가 둘 양자야. 왜냐하면 자, 비읍이 입술 소리야. 근데 비읍을 브 발음 바 이렇게 할 때 혼자 입술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두 입술 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위치야. 자, 첫 번째 입술 소리. 네, 정확히 얘기하면 두 입술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바로 입술 바로 안쪽 여기인데 바로 안쪽. 자, 여기를 뭐라고 하더라? 그렇지. 잇몸인데 윗잇몸. 혀가 윗잇몸을 살짝 쳤다가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윗잇몸. 그 다음에 혀 끝이 거기 쳤다가 내려와야 돼서 윗잇몸 혀 끝 소리라고 해요. 한자라면 이제 치조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쪽 요건 이제 입천장 소리인데 자, 입천장이 앞하고 이제 뒤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혀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목청에 가까울수록 입천장이 좀 더 부드러울까 아니면 딱딱할까요?
목청에 가까울수록 부드럽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둘 다 입천장인데 여기는 여린 입천장 소리,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천장 소리. 그리고 여기는 뭐야? 목청 소리 이렇게 들어가겠죠. 후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이제 표시하는 게 띵띵띵 점 3개. 혀 끝, 그 다음에 혀 중간, 그지? 혓바닥, 그 다음에 혀 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여기, 자, 위뒷문 혀끝 소리니까 여기하고 연결돼서 발음이 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얘 연결, 요거는 얘 연결. 그래서 살짝 닿을 듯 하다가 이제 빠져야 돼. 혀가 살짝 닿을 듯 하다가 이제 빠져.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음 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두 입술 소리에, 그 다음에 윗잇몸 혀끝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이제 목청 소리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요 정도 표시해볼까? 요 정도, 손을 이렇게 하나 보여야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파열이라는 걸 쓸게요. 파열이라는 건 짜장 해서 이게 깨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자체가 어딘가에 이제 막혔다가 약간 터지는, 그래서 이제 파열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발음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파열음 라인에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두 입술 소리에 들어가는, 여기에 뭐 들어가게? 비읍, 브, 그 다음에 뿌, 쌍비읍, 푸,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윗잇몸 혀끝 소리 여기 있어? 없어요? 잘 생각해봐. 윗잇몸 혀끝 소리. 디귿 발음할 때 그 윗잇몸하고 혀끝이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잖아. 디귿. 그지? 그 위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이따가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디귿. 그 다음에 그 디귿의 된소리 발음이 쌍디귿.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발음이 그치, 티읕이죠.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에는 해당하는 게 없어. 파열음이면서 센 입천장 용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에 이제 들어가는 게 기역 라인. 그치? 그 다음에 기역. 그러면 요거 된소리 뭐 있어? 쌍기역, 그 다음에 키읔,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어.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칸에 이제, 파차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차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요 파차름에 이제 들어갈 게 지읒이 있거든? 자, 지읒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파차름이면서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하니까 여기 들어가네,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일단 지읒, 또 쌍지읒, 또 그렇지, 치읒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지? 즈츠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차름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일단 마차름은 대표가 시옷이거든요. 그럼 시옷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시옷 하면은 옷 할 때 이 시옷이 어디서 발음을 하냐면 윗잇몸에서 발음이 나거든. 그러니까 요 라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시옷. 그리고 얘는 쌍시옷 있지? 거센 소리 없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두 줄 거놓은 이 위쪽에 들어가는 애 중에서 히읗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히읗이 어디 들어갈까요? 걔 목청 소리잖아. 그지? 목청 소리 하나, 히읗이잖아. 그리고 얘 마찰 여기에 들어갑니다. 히읗. 그래서 이 히읗은 다른 애들 이거 예사 소리다, 된 소리다.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애가 아니지. 그지? 마찰음이면서 목청 소리 딱 하나, 히읗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여기는 얘는 안 울림.
얘는 이제 울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위에 칸에 비음, 밑에 칸에 유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뭐? 그렇지. 부푸푸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유음이 들어가죠. 리을까지 들어가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 여린 입천장에 비음 뭐가 들어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사실 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할 때는 그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암기하기 편하게 방법을 찾아서 그 문장을 하나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선생님은 이걸 되게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래서 바다가다 서연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라.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노란 양말부터 시작해서 나라마을 굉장히 많잖아. 뭐가 되든 상관없어. 노란 양말 뭐 이렇게 할게요. 근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바다가자 서연아 이렇게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수연인데 바다가자 수연아라고 그렇게 외우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요. 나는 걔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 여자친구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애들이 엄청 비웃더라고. 워낙 친하고 말하니까 엄청 뭐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인데 걔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다른 애들 막 여자애들이고 막 이렇게 한데 걔 헤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 상관없이 공부할 때 그럼 너는 원래대로 가면 되잖아. 그냥 서연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제 외우는데 이렇게 바다가자, 물론 라인을 다 잡아줘야지, 그죠? 바다가자 서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끊어있는 그 포인트를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지? 어느 칸에 적어야지 라는 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단면을 쳤을 때 첫 번째 두 입술 소리부터 들어가서 윗잇몸 혀끝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름 입천장, 목청 요렇게까지 쭝쭝쭝쭝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 짝 해가지고 이 표를 기억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죠? 괜찮지?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해 놓으면 이제 의문의 변동 파트를 어차피 달달달달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암기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지는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한 10여 년 전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걸 그냥 표로 이제 제출해놓고 그 빈칸을 이제 채우는 단순한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얘를 이제 하고 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 넘어가서 모음 체계 가겠습니다. 자, 모음 체계 뭐 이제 지워볼게요. 모음 체계는 여기서 지금 이제 단모음 체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모음 체계인데 모음 체계는 일단 모음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중에서 21개인데 그 중에서 단모음만 딱 체계를 잡을 수 있어. 자, 단모음 체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 체계, 일반적으로 모음 체계라 하면 단모음만 체계를 잡는 거다라고 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모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혀의 위치라든가 이제 높이라든가 입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변함이 없잖아. 걔 소속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하고 반모음이 결합을 해서 얘가 발음이 아까 이아 같은 경우도 이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이라는 반모음이 더해져서 아가 야로 됐는데 얘를 아로 넣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야인데 애매한 거야. 얘 위치를 어디로 해야 돼? 이가 살짝 걸쳐져 있는데 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하고 아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이중모음은 위치를 잡아줄 수가 없더라. 그지? 그래서 단모음 체계, 딱 단모음 10개.
우리나라 단모음 10개만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세 개 조건, 혀의 앞뒤 위치, 혀가 발음할 때, 얘네들을 발음할 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지?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그 다음에 이제 혀의 높낮이, 고중전,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얘도,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애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건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뭐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거 키야. 키, 위, 제, 외, 해. 처음에 되게 비웃었거든? 근데 이거가 오래 남아요. 키위 제외, 그 다음에 금, 붕, 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 위, 외, 이렇게. 그 다음에 우, 오, 이렇게. 그래서 키위 제외해 그러면 전설모음. 혀가 앞쪽에서 발음 나는 5개는 이렇게 키위 제외. 그 다음에 금붕어 조아. 혀가 뒤쪽에서 발음 나는 후설모음. 혀 설자거든요. 혀가 이제 뒤쪽에 위치하는 거야. 얘는 발음해 보면 오와 그래서 혀가 약간 빠지거든 뒤로. 그래서 앞, 뒤 이렇게 빠지는 거야. 전설, 후설 이렇게. 그랬을 때 금붕어 조아 하면 얘는 후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입술 모양이 원순, 평순 이렇게 했는데 요 평순, 원 이렇게 되죠. 일단 원순 모음은 딱 4개란 말이야. 그지? 둥글 원자야. 입술 순자라고 그랬잖아. 순,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거야. 오, 우. 그 다음에 위, 외. 이 외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좀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데 위도 위, 외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보통. 근데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건 이거는 단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외, 위 이렇게 발음해야 돼. 외국 갔다 와서 그럴 때 외국 갔다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귀도 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를 원칙적으로 이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포함 자체는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나중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너무 많았어. 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발음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걸 왜 단모음에 포함시켜? 그래서 막 말이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문법 하나의 틀을 바꾸면, 이거에서 이게 2개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8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로 인해서 이게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바뀌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바꾸기에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단모음에 그냥 무조건 포함시켜라.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쌤 학생 때도 그때도 뭐 논란이네 어쩌나 이랬어. 그랬는데 계속 논란이야 지금. 계속 논란이지만 표준발음법상 오케이는 했어. 그지? 하지만 소속은 단모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하면, 자, 얘네들은 아까는 혀가 앞, 뒤 위치였잖아요. 근데 얘는 높낮이야. 그래서 이, 위, 이, 위, 우는 약간 위야. 위야. 높아. 그 다음에 에, 웨, 오. 요거는 조금 중간. 그 다음에 에, 아는 밑에 깔려요. 혀가. 그래서 고중저.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화 하냐면 조건을 걸어. 보기 해가지고 보게 해가지고 뭐 한 3개 조건을 걸어.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의 단어를 찾게끔 이제 하는 건데, 그거의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어를 찾으시오. 뭐 이렇게 해.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의 조건에 이제 초성이니까 자음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린 입천장 소리의 된소리 발음. 그러니까 파열음이면서 여린 입천장 소리의 뭐 된소리 발음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쌍기역이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이며 고모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주면 이제 원순 여기까지. 그러면 후설 모음 중 원순이면서 고모음. 그러면 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종성을 또 하나를 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입술 소리면서 비음. 그러면 미음. 실제로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 단어가 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갖고 있으면
생각을 해가지고 짱짱짱짱짱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엄매에서 이렇게 많이 그 체계, 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이렇게 딱 해서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옆에다가 다다다다 이렇게 살살살살 쓰면서도 할 수 있잖아. 빨리빨리. 그치? 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틀을 기억하자. 괜찮죠? 그렇게 해서 자, 자음 체계, 모음 체계까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의문의 변동. 지금 수진이가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있을까? 의문의 변동이. 기억 저편에 있나요? 그럴 수 있어. 요게 지금 9개월까지만 일단 띄워놓고 된소리 대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가 볼 건데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구칙부터 볼게요. 자, 음절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절. 이것도 이제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절이라는 거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야. 무슨 얘기냐? 소리를 냈을 때 발음상을 음절이라고 그래.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집으로라는 애에서 이 단어에서 두 번째 음절은 이라고 했을 때 으라고 하면 안 돼. 문법에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발음에 났을 때라고 그러잖아. 자, 얘 발음을 어떻게? 지, 브, 로 이렇게 하죠.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삼음절로 쓰시오 그러면 세 글자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냥 세 글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발음이 바뀌고 뭐 여기 어떻게 해도 갑자기 이제 음절수가 추가되고 이렇게 되진 않죠. 그죠? 그냥 그 글자 수를 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 엄매에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음절이라고 하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에서의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니까요. 그죠? 초성, 중성, 중성을 모아쓰기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말로 하면 이제 살짝 얘기를 하면 음절은 일단 모음은 단독으로 쓸 수 있으니까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애들 있지. 자, 아, 그치? 뭐 이런 애들. 자, 모양은 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죠? 모양 다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또 모음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애도 있지. 뭐가 있어? 모음의 자음. 악. 그지? 이런 거. 이거 음가 없는 거니까, 그지? 모음, 자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자음이 먼저 올 수 있지. 자음 플러스 모음. 어떤 게 있을까? 자음 플러스 모음. 개. 고. 갑자기, 선생님도 모르게 개고기가, 개로 시작하니까 개고기. 뭐 이런 애들 다 자음, 모음이죠. 또, 자음에, 모음에, 자음에, 그치? 그런 거. 국, 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절을 이루는 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괜찮지? 자, 음절에 이제 끝소리 규칙. 그랬을 때, 여기서의 음절에 한 번에 소리 냈을 때의 끝에 올 수 있는, 즉, 종성에 올 수 있는 건 딱 7가지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서 예전에 아마 외웠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잘 봐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울림소리, 왜 이렇게 또 크게 그렸을까요? 이거 울림소리야, 안 울림소리야? 울림소리지, 그지? 아까 노란 양말, 울림소리지? 이 울림소리를 뺀 나머지가 기역, 디귿, 비읍이잖아. 그지? 자, 기역, 디귿, 비읍은 아까 무슨 음에 들어간다 그랬지? 바다, 가, 여기까지. 바다, 가자, 서연아 할 때 바다, 가는 파열음이잖아. 자, 파열음이야, 파열음. 파열음인데, 된소리 발음이야? 거센 소리야? 평음이죠. 예사소리. 얘네들을 평파열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음절 끝에 발음되는 기본 자음, 그 7개로만 발음되는 그 기본 자음 7개,
거기에서 올림소리 뺀 나머지가 평파열음이더라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요거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것도 같이 이해해 둡시다. 발음해 놨을 때 결국은 뭐 이런 거 쌍기역이니 뭐 키읔이니 치읓이니 피읍이니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지? 요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더라. 근데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니은, 리을, 미음, 미응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걔는 그냥 걔 자체로 남죠. 그죠? 니은은 니은으로 눈인데 뭐 눈 이렇게 되진 않고, 그지? 뭐 입인데 뭐 갑자기 뭐 기억을 해서 익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 그지? 걔네들은 원래 걔네들로 그냥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걔네 빼고 나머지 원래가 원래대로 발음 나는 그 울림소리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발음이 요 세 개 중 하나로 되더라. 그래서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 자, 아까 비음은 울림소리 중에서 몇 개였어? 그렇지, 세 개. 미음? 그렇지, 이응이죠, 이응. 근데, 자, 보세요.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아까 요거 파열음, 평파열음이라고 했지, 그치? 파열음 요것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한데, 왜 여기에 이응이 안 들어갈까요? 이응은 첫 소리에서 음가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 언급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요때는 이제 들어가죠. 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읍은 미음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표시해 주세요. 뭐가 기역, 디귿, 비읍이 만약에 요즘에는 사실 이제 선지 구성을 약간 얍삽하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 독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난이도를 높여놓으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좀 조절을 한단 말이지. 근데 요번 작년 이제 수능 같은 26학년도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계속 문학을 어렵게 출제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 국어의 기본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그래서 문학 먼저 푸는 친구들이 되게 버거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문학에서 좀 점수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어려워.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멘탈이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독서가 상대적으로 문학에 비해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원래 독서가 이 비문학 지문이라는 게 전 범위가 막 다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들어가잖아. 물화생지 들어가고, 뭐 사탐의 그 9가지 종류들이 또 이제 파트가 약간 이제 다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경제 지문이랑 그다음에 사회문화 지문이나 이런 것도 그지? 많이 들어가고 법 지문 막 이런 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법 경제를 사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낼 때마다 애들이 힘들어 하거든. 그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 하나를 던져놓는 게 좋은데 이걸 너무 어렵게 하면 또 왜 이렇게 문제를 냈네 막 이제 이런저런 갖은 소리를 다 들으니까 한국가정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예전에 사실 이제 22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1년에 수능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 정말 수능 난이도가 엄청 높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왜 그런 수능을 좋아했냐면 어차피 수능 어려운 게 맞아. 너무 쉬워가지고 막 100점에 수두룩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게 문제가 제대로 돼서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수능은 뭐냐면 어렵다고 했을 때 지저분하게 어려워. 말하자면 지문이 뭐 정말 이제 그 읽기 능력이 너무 이제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그냥 아예 버려야 되는 이렇거나 아니면 선지를 진짜 얍삽하게 구성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걸 극복하려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는 했지만 본인들도 답을 찾지는 못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계속 수능은 이제 뭐 실패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출제가 되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서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전 범위가 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 어려운 지문 이제 풀어내는 거는 반복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정말 국어에서 이제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또 예외는 되게 많지만 어쨌든 딱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 부분이 문법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암기해서 여기서 되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네. 좀 요런 게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금 포함이 되네 라는 부분을 그냥 하나 해서 기본 틀을 암기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붙여서 더 추가해서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 역량을 키워놓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하기가 문법이 되게 좋다는 얘기야. 일단 이미 기출된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비음에 해당하는 건 니은, 미음, 이응까지 있지만 이응은 초성에서 음가가 없으므로 걔는 여기가 언급이 안 되고, 근데 최종 발음 자체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나중에 좀 위치에 이제 비음 이렇게 바뀌더라라고 할 때 비음하에서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언급이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나 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국물을 보세요. 자, 국물. 자, 국물에서 얘를 우리가 쓸 때 기역, 우, 기역, 그 다음에 미음, 우, 리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음이 만나요. 선생님 얘네들도 가까운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얘네가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 글자의 종성, 뒤 글자의 초성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의 이제 변동. 되는 건데, 기역과 미음이 만났는데 여기서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기역이 그 라인의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기역의 비음이 뭐라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응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니은으로 바뀔 수 없어. 그죠? 미음으로 바뀔 수 없어. 이응으로 바뀌는 거. 이런 식이야. 디귿, 니은도 마찬가지야. 자, 디귿, 밑뒷문 혀끝 소리, 그 라인은 뿅 해가지고 니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것도 비읍, 니은인데 비읍 라인에 밑뒷문, 입술 소리죠. 두 입술 소리 뿅 내려가면 미음, 얘도 미음으로만 바뀌더라. 괜찮죠? 그러면 이게 둥둥둥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정신은 온전한가요? 그래, 고맙다. 자, 비음아, 그 다음에 유음아. 자, 유음, 우리나라 유음은 뭐지? 그렇지, 리을 하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은하고 이제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지요. 요것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유음하는 딱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서 이 니은이 리을로 완전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왜 했냐면, 이게 이런 거지. 자, 니은이 앞에 있고 리을이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이걸 친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둘 다 똑같아진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리을이 앞에 있고 니은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걸 친 거잖아. 그래서 니은,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완전 똑같아지죠. 유음하는. 그지? 완전 동화야. 요런 걸 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걸 말한 거야. 완전 동화고, 방향을 보면, 자, 앞에서 뒤로 쳐서 뒤에 게 바뀌었어. 그러면 순행동화라고 그래요. 방향성까지 알아야 돼. 뒤에 있는 게 앞에를 건드려서 영향을 줘서 얘가 바뀌었어. 그러면 무슨 동화? 역행동화라고 그래. 역행동화. 요것도 하나 써줘. 유음하는 완전 동화이고요. 방향, 뒤에서 앞으로는 역행, 앞에서 뒤면 순행. 이렇게 된다. 비음화 같은 이제 완전도 있고 이제 불완전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국물 같은 경우는 그 비음으로 바뀌긴 하지만 걔가 완전 똑같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뭐 묻는 이거 같은 경우 완전 니은은 똑같아졌잖아, 그치? 그럼 얘는 완전 동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요거 지울게. 그 다음에 구개음화 잔소리 내기 내려갈 건데, 이제 구개음화에서 언급되는 구개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구개음이 그 입천장 소리잖아요. 근데 센 입천장, 연음 입천장 이렇게 되는데, 구개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구개음으로 됐다라고 할 때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요거 지읒 치읒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지읒 치읒만. 그러니까 아까 디귿 티읒이 무슨 소리였지?
디귿 하고 티읕이 윗잇몸 옆구소리였죠? 그 체계에서. 근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발음돼서 이렇게 티읕은 치읓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 관련된 틀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수진이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시중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지금 제시해 주는 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줄게.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또 수진이 혼자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는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 보면 형태소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근데 여기서 뜻이라는 건 좀 빼가지고 올게. 뜻이라는 건 진짜 뜻,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그래서 얘가 기능, 어떤 기능이라도 갖고 있거나 뭐 뜻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다 쪼개는 거야. 그게 형태소예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말 그대로 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거야. 지 혼자 어떤 뭐 뜻을 가지고 있건, 그러니까 사실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 알겠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자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 혼자 설 수 있는 애야. 그치? 지 혼자 쓸 수 있어. 근데 의존 형태소는 다른 애한테,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야 되는 거지. 의존하는 애야.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 그치? 형식 형태소는 그야말로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억.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자립이면서 실질인 건 일단 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러지? 수사.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들 중에서 잘했어 라고 할 때 잘이라는 걸 뭐라고 그래? 뭐 하다, 먹다 이런 거는 이제 동사, 형용사,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따로 얘기할 건데, 일단 잘 이런 건 꾸며주는 말인데 뒤에 있는 그런 형용사, 동사 뭐 이런 걸 꾸며주는 애를 우리 부사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할 때 모든 뭐 이런 거 관형사라고 그래. 자, 품사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뭐라 그래? 감탄사. 수진, 우리나라 품사가 총 몇 개인지 아니? 기억나요? 영어는 8품사지. 구어는 몇 개였지?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3개가 더 있어. 그래서 9개. 9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쓸 거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존해야 되는 건 동사의 어간. 그지?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간. 여기서 또 어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어간, 어미. 이 말은 동사, 형용사에만 쓸 수 있어요. 어간, 어미는. 물론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에도 어간, 어미 쓰긴 합니다. 자, 동사, 형용사. 먹다, 예쁘다,
하나씩, 동사, 형사 하나씩. 자, 먹다는 형태소로 쪼개면 어디서 쪼개죠? 뜻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쪼개는 게 형태소라고 그랬어. 어디서 쪼개져요? 먹에서 쪼개지지. 얘는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다는 말을 끝맺는 종결 어미. 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쪼개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쁘다도 마찬가지야. 예쁘. 그지? 예쁘까지가 예쁘다는 의미는 다 갖고 있는 거야. 다는 그냥 끝맺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 다 쪼개는 거. 그지? 그게 형태소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먹 뒤에 다 말고 고, 니, 그지? 먹니, 먹다, 먹으며, 뭐, 그지? 먹자, 뭐 등등등 해서 다른 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애들은 어미인 거고, 앞에 있는 변하지 않는 앞머리가 뭐다? 앞에 있는 변하지 않는 앞머리가 뭐다? 어간이다 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이런 거 동사의 어간, 먹 이런 거, 형용사의 어간, 예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 혼자 쓰일 수는 없어서 의조 형태소. 그래서 요 칸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자립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 아까 그랬지, 선생님이. 자립할 수 있는 건 지 단독으로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형식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얘 어간이잖아. 그럼 어미는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겠죠. 그죠? 의존이면서 형식적인. 그지? 다 이건 끝맺는 역할에 해당하잖아. 어미들. 수많은 어미들. 그 다음에 우리 품사 중에서 조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접사라는 게 있죠. 요거. 접두사, 접미사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단어 형성법에서 활용되는 애인데, 요 접사는 품사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품사의 개수는 9품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애를 이렇게 형태소 라인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고 해서 요 틀을 좀 암기를 해 놨으면 좋겠고, 오늘 복습할 때 한번 꼭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려움이 나중에 극복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저 국유음화에 쓰인 형식 형태소 때문에 이제 요거 얘기한 건데, 여기서 형식 형태소는 요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어미, 조사, 접사에 해당하는, 즉 요거 디귿,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어미, 접사에 해당하는 애를 만났을 때 발음상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 괜찮아? 요게 이제 국외음화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저기 있는 거 포함해서 하나 예를 들면 두 개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얘 발음 어떻게 돼? 수진아? 그렇지. 일단 얘가 연음이 돼서 해도 D가 됐다가 디귿이 이 몸을 만나서 해도 G가 돼야 되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가티 연음이 됐다가, 그지? 그 다음에 티읕이 이 몸을 만난 거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해도 D 보러 같이 가자 이렇게 발음하면 큰일 나죠. 안 가고 싶지, 그지? 그래서 여기 해도 G,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앞서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나오고, 선생님이 이거는 뭐 문법 할 때마다 일단 인지해둬라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연음이 되는 건 의문의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 그지? 요것도 있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아님, 요거 체크해. 의문의 변동 아니야. 여기까지 일단 국외음화 했고, 이따가 이제 경음화, 된소리 대기 조건 4개, 이것도 또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이따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